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어드밴스 어카운팅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좀 약간 장기침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마스크를 쓰고 강의한다는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교재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험 제도가 이제 매년 1월부터 이제 바뀌기 때문에 교재가 이제 전반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본교재는 이제 13판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이제 문제집은 3판으로 이제 진행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출석 체크는 제가 이제 2교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출석 체크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유인물 제가 하나 나눠드렸는데, 요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어드밴스 어카운팅 시험 범위 관련해가지고, 2023년 대비해서 이제 2024년에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페레에서 어드밴스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2024년에는 페레에서도 어드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BAR이라는 이제 선택 과목에서도 어드밴스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 페레 어드밴스에서는 전체 챕터가 이제 13개가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3개가 빠졌어요. 3개가 빠져가지고 그 오른쪽에 이제 2024년 페일 어드밴스 보시면 거기 이제 10개로 줄었죠. 그럼 3개가 뭐가 빠졌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박스 기존의 어드밴스 시험 범위에서 Compensation Retirement Benefit 요게 이제 퇴직급여 관련된 챕터고 Derivative and Hedging 요게 이제 파생상품과 위험물표 회계 요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Special Reporting 그래서 뭐 영업부문 공시 요 챕터들 요 3개의 챕터가 기존의 페레 어드밴스에서 아예 제외가 되고 나서 요게 이제 2024년 BAR로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수업을 듣고 올해 이제 페레 시험을 보실 분들은 9월, 10월 요 강의뿐만이 아니고 요 3개 챕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상반기에 강의 촬영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제 바로 진행할 건데 일단 이제 어드밴스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에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개념 과목을 배웠는지 정리해보면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터에서는 각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벤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2장에서 배우신 거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캐시 앤 캐시 이퀴발런트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배웠고 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어카운트 20업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PP에 대해서 5장에서 배우셨고, PPE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intangible asset, 무형 자산에 대해서 배우신 거죠. 무형 자산.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liability 섹션 넘어가가지고, current liability에 대해서 배웠다. 7장. 자, 그 다음 이제 8장에서, non-current liability, 그래서, 사채에 대해서 배운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9장에서는 다시 이제 equity로, asset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investment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investment. 9장. 자, 그 다음 이제 10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equity 섹션 배웠다, equity.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BS를 그려보고 각 계정 과목별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이제 그런 거 배운 거고 자, 어드밴스는 이제 이렇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건에 대한 어떤 일련의 회계 처리 과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테이블 오브 컨텐츠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revenue from contract with customer 그래서 요게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거고 그건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챕터 2는 이제 income taxes 요게 이제 법인세 회계 그래서 이연 법인세 회계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챕터 3는 리스 어카운팅 그래서 리스 회계다 그래서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고 챕터 4는 이제 trouble debt restructuring 요게 이제 채권 채무 조정 회계라는 거고 챕터 5 보시면 이제 statement of cash flow 요게 이제 현금 흐름표고 챕터 6는 이제 accounting changes and error correction 그래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거고요. 챕터 7은 이제 equity method 요게 이제 지분법이라는 거고 챕터 8과 9는 요게 이제 비즈니스 컴비네이션 그래서 사업 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사업 결합 중에서 머저는 합병
이고, consolidation은 이제 연결 회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foreign currency matter. 요게 이제 외환산 회계. 이렇게. 그래서, 챕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1년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회계 처리 방법을 배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우리가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요 챕터를 순서를 좀 조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챕터 7에 있는 에쿼티 메소드부터 이제 나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챕터 7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7. 챕터 7이 116페이지. 거기 이제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116페이지 이제 챕터 7에 investment라고 돼 있고 equity method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1번 보시면 이제 background라고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지분율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 및 적용 기준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칠판으로 판서를 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인터에서 자, investment에 대해서 배우셨죠? 9장에서.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었죠. 첫 번째가 이제 equity securities. 요게 이제 지분증권이고, 두 번째가 이제 debt securities죠. 채무증권. 사채를 취득했다. 그죠? debt securities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분류가 세 가지였는데, 자, 첫 번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eld to maturity. 요게 이제 만기 보유증권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AFS. available for sale.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세 번째가 뭐 trading securities. 그죠? 자,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equity securities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이제 fair value 메소드냐, 뭐 cost 메소드냐, 그런 거 배우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샀다. 그럼 일단 이제 지분율로 나뉘는 거예요. 자, 지분율이 20% 자, 미만인 경우가 있고, 자, 지분율이 20%에서 자, 50% 사이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인터에서 배우신 거는, 자,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fair value 메소드냐, 자, cost 메소드냐, 자, 요거를 배우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자,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사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equity 메소드라고 한다. 지분법. 자, 요거를 이제 실장에서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 라고 하면은,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consolid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9장에 있어요, 9장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요, equity 메소드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표에 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level of ownership이라고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지분율이라는 거고,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이제 어카운팅 메소드 보시면 공정가치법 또는 원가법 적용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그러면 이제 equity 메소드 지분법 적용하시는 거고, more than 50% 그래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연결 회계 consolidation을 우리가 적용한다. 그렇게. 자, 요게 이제 그 백그라운드였고, 자,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2번에 significant influence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한글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equity 메소드를 적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요 이제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요소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equity 메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적인 영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indicators of significant influence. 그래서, 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플 초이스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은데, 자, 1번 보시면 이제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그래서, 자, P투자 회사의, 자, 이사회에 참여한다. 이사회에 참여. 그죠? 자, 그 다음엔 B는, 자, B는 이제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es. 그래서 B 투자 회사의 자,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한다. 자, 그다음에 C는 세 번째는 mutual inter-entity transaction. 그래서 투자사와 B 투자 회사 간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 중요한 거래. 자,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이제 interchange of managerial personnel. 그래서 경영진의 상호 그룹.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경영진의 상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회사의 뭐 대표이사가 뭐 피투자 회사의 뭐 사내 이사로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2번 technological dependency. 요거는 자, 필수적 뭐 기술 정보의 제공이다. 그래서 투자 회사가 피투자 회사한테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경우, 뭐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요 이제 5가지 경우를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indicators that an investor may be unable to exercise a significant influence. 그래서 지분율이 이제 20% 이상이더라도 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증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번 보시면 자, opposition by an investee such as litigation or complaints to governmental regulatory authorities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이제 소송 같은 걸로 인해서 그 피투자 회사가 이제 투자 회사로 하여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이제 반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 이제 B번 보시면 the investor and investee sign an agreement.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such as standstill agreement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7장 하고 있어요. 7장 116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회사와 이제 피투자 회사 간에 어떤 이제 서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투자자가 계속해서 자기 회사의 지분을 늘린다면 얘가 이제 경영권의 위협을 받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나에 대한 지분을 늘리지 말아 달라라는 어떤 그런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죠? 자, 그런 경우. 자, 그다음에 10번 보시면 이제 majority of ownership of the investee 자, is concentrated among small group of shareholders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A라는 이제 기업에 대한 지분을 자, B기업이 자, 20% 갖고 있고 자, 나머지 80%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갖고 있다. 최대 주주.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주 지분 80% 갖고 있으면 거의 이제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이 최대 주주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요 B 기업이 20%를 갖고 있더라도 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C였고. 자, 그다음 이제 D번 보시면 자, an investor want quarterly financial information from an investee but fails to obtain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투자 회사가 자, 피투자 회사에 자, 분기 반기 재무제표를 요구했는데 자,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뭔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보고기간 일치하는 게 좋은데 자, 투자 회사의 보고기간이 뭐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이라고 해보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인베스티 피투자 회사의 자, 보고기간이 자, 7월 1일부터 10월 31일인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 간의 보고 기간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자, 보고 기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 반기 재무제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자, 투자 회사가 이제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피투자 회사한테 자, 반기 재무제표를 요청했는데 얘가 거절한 경우. 그죠? 자, 거절을 하게 된다면 자,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D번이.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fail to obtain representation on the investee board of directors. 그래서 요거는 피투자 회사의 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요게 이제 2번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징후와 행사할 수 없는 징후. 요게 이제 멀티플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제 상단. 자, 동그라미 3번.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복습인데, 자, 1번 보시면 이제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그래서 이사회, 피투자 회사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B번 participating in policy making processes.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한다. C번 mutual intra-entity transaction.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 간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컨클루전 있죠? 박스가 돼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면, 자, 투자자가, 자,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 단순 명확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분율만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 주식별로 자, 전문가적인 판단, 프로페셔널 저지먼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한 이후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이제 회계사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의적인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베이직 컨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분법의 베이직 컨셉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단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정의 보시면 자, 지분법이라는 거는 자, 주식을 최초 취득 시의 취득 원가로 평가한 이후에 취득일 이후에는 자, 피투자 회사의 자본 또는 순자산 변동분을 주식의 장부가액에 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잠시만요. 칠판 좀 지우면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P투자 회사의 BS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P투자 회사의 BS. 밸런스 시트 오브 인베스티라고 할게요. 그래서 에셋과 라이벌티와 이쿼티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투자 회사의, 자, 우리가 이제 BS를 그리는 거죠. 밸런스 시트 오브 인베스터. 그래서, 자, 에셋 사이드에,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샀잖아요. 자, 주식을 샀으면, 자, 인베스터의, 자, 에셋 사이드에, 자,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베스트먼트. 투자 주식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지분법이라는 건 뭐냐? 지분법. 자, P투자 회사의 순자산 또는 에쿼티. 자, 자본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자, 투자자의,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 반영을 해준다. 이게, 이제 에쿼티 메소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P투자 회사의, 자, 단기 순이익이 100이 늘었다. 자, 100이 늘었다. 그죠? 자, 만약에 근데 100이 늘었는데 지분율이 20%다라고 해보세요. 20%. 자, 지분율이 20%면, 자,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을, 자, 20만큼 증가를 시켜주는 거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지분법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지분법의 정의였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지분법 적용의 의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자, an investor shall recognize each share of the earnings and losses of an investee in the period for which they are reported by the investee in its financial statement rather than in the period 자, in which an investee declares a dividend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배당금을 선언한 시점에 우리가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단기 순이익에 속하는 자, 보고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였냐면, 여기서 볼까요? 자,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자, 지분율이 20% 미만이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배당금을, 자, 선언했을 때, 자, 배당 선언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우리가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배당 수익. 자, 요게 이제 그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요랬는데, 자, 지분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지분율이 20%에서 50% 사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배당 선언의 시점에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보고기간에, 그죠? 자, 보고기간에, 단기 순이익이 속하는 보고기간에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투자회사가, 자, P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배당 선언인을, 자, 임의적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자, 이익 조작하는 거를 우리가 지분법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배제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P투자 회사, 자, 인베스티가, 자, 배당금을 선언해서, 자, 투자자, 인베스터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자, 발생할 시점에 배당 수익, 투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투자 회사가, 자, 단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투자 수익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지분법 이익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라고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베이직 컨셉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4번에 보시면 이제 recognition measurement. 그래서 최초 인식과 측정이라고 돼 있는데, 자, 박스 1번에 보시면 이제 initial measurement. 그래서 최초 측정이다. 그죠? 자, an investor shall measure an investment in the common stock of an investee initially at cost
그래서 자, 원가법으로 축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가법은 내가 주식을 살 때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우리가 최초 취득 원가를 인식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자, 그다음 박스 2번 보시면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 cost and invested book value.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취득일의 차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취득한 금액과 피투자 회사의 장부 금액과의 차이. 자, 이거를 이제 취득일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 자, 거기 이제 그 취득일 차이에 대해서 이제 식이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기업 가치. 자, 그 다음 이제 피투자 회사. 자, 인베스트에, 자, 순자산 공정 가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가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회사에, 자, 주식을 뭐 20%를 샀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의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유의적인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일단은 그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공정 가치보다는 돈을 당연히 더 주고 사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기업 가치만큼 돈을 줄 거냐?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서 지배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업 가치만큼 우리가 돈을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공정 가치보다는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취득 금액이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기업 가치와 순자산 공정 가치 요 사이에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취득가액.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박스 2번에서 배우고 있는, 자, 취득일의 차이는 뭐냐라는 건데, 자, 요 취득가액과, 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과의 차이. 자, 요거를, 요 전체 금액을, 자, 요거를 이제 취득일의 차이라고 하는 거고, 취득일의 차이. 자, 취득의 차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자,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가의 차이. 자, 요게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고, 그죠? 근데 다만 우리는 지분율이 20%니까 여기다가 지분율 이렇게 이제 곱해주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제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자, 웃돈, 프리미엄을 더 주고 샀잖아요. 자, 그거를 영업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영업권이 되는 거죠. 영업권은 이제 9딜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자, 요게 이제 취득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취득의 차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취득의 차이는 이라고 돼 있고,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원가. 자, 여기서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곱한 금액. 그럼 결국에 이제 여기다가, 자, 북밸류에다가 이제 지분율. 그죠? 자, 요 차이를 이제 취득의 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취득의 차이를 우리가 또 구분한 거죠.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페어밸류에서, 자, 북밸류 차감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자, 여기다가, 영업권을 더해서 우리가, 취득의 차이를 또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맨 밑에, 자,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원가를, 자, 우리가 이제 한 줄의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줄로 쓰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내가 한번 써볼게요. 자,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금액은, 최초, 취득 금액.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서. 자,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장부 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공정가치와, 자, 장부가의 차이에다가, 자, 지분율 곱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업권을 이렇게 더하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의 최초 취득 원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에 지분율 곱하고, 자,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에다 지분율 곱하고, 자, 거기다가 내가 웃돈 준 거 프리미엄, 그죠? 9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일의 차이 없었고. 자,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 subsequent measurement. 자, 수속 수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 수속 수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최초 취득한 이후에, 자,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또는 이제 자본이 변동하는 거를, 자,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요걸 적었죠. 자, 지분법의 정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보면 자, 지분법의 정의는 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또는 자, 자본이 변동하는 거를 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다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그 피투자 회사의 에쿼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에서 10장에서 배웠잖아요. 자,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캐피탈 스탁이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PIC가 있죠.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이너인스가 있고, 자, OCI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결국 이제 요 피투자 회사의 요 자본이 변동하면, 자, 이거를 여기다 이제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지분법이. 그죠? 자, 그러면 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부 항목이 변동할 수 있는지, 자, 그거를 파악하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이제 수업 목적 상으로는, 자, 피투자 회사의 요 캐피탈 스탁과, 자, APIC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수업 목적 상으로는 피투자 회사의 요 자본은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이너인스가 자, 변동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 피투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 두 번째는 자, 당기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피투자 회사가 자, 배당을 선언했다. 배당 선언.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피투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자, 당기순이익에다가 그죠? 자, 지분율 곱하고,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뒤에서 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뒤에서 빼는 게, 취득의 차이 상가액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일단 이제 없다고 보시고, 자, 여튼 이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여기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자, 인베스트먼트 인컴이라는 하는, 자,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거죠. 자,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면서, 자,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자, 이렇게 이제 늘려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당기 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똑같이, 자, 당기 순 손실 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뭐, 로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인베스트먼트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자, 인베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인베스트가 배당을 선언했다. 그러면, 자, 리테이너인스를 이렇게 까면서, 자, 미지급 배당금, 디비던 페이어블을 인식하잖아요. 그죠? 자, 인베스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붕괴를 하는 건데, 자, 요걸 보시면, 자, 배당을 선언하는 시점과 동시에, 순자산이 감소하죠. 그죠? 순자산은 이제 부채가 증가하니까. 자, 순자산이 감소하다. 자, 그러면, 자, 투자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면, 그거를 그대로,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에 반영해줘야 되니까, 자, 인베스트먼트의 장부 금액을, 자, 그만큼 감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다만 이제 그 인베스터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현금을 이제 받을 거니까, 뭐, 캐시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미수 배당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주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이제 그, 이익이험, 리테인더니스가, 자, 변동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OCI가 있죠, OCI. 자, OCI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슈가 없어요. 자, P투자 회사의 OCI가 변동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대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OCI에서, 자, 이익이다. 그러면, 자, OCI를 똑같이 인식을 해주고, 자,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OCI 인식하냐? 자, P투자 회사의 OCI가 증가한 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우리가 OCI를 인식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글로는 관계기업 뭐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OCI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리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이제 후속 추정에 대해서 다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있죠. 그래서 Invested Net Income. 그래서 P투자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변동했다. 그래서 A번 보시면 자,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자, 당기 순이익 곱하기 지분율만큼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고 자, B번 자, 당기 순 손실을 보고했다. net operating loss를 보고했다. 그러면 당기 순 손실 곱하기 지분율만큼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소시켜 주시고 자, C번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중에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취득이 기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킨다라고 돼 있고, 자, 단기 순이익이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또 있어요. 문제 보시다 보면,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 순이익을 월할 계산해서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amortization of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 cost and invested book value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취득의 차이 상가액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자,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단기 순이익에다 지분율 곱한 금액을 우리가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요 뒤에 빼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뒤에 빼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자, 요게 이제 주식 취득의 차이 상가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invested cash dividend. 그래서 배당금을 선호했다. B투자 회사가. 자, B투자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자, B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했으므로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시키고 현금이 들어오겠죠. 또는 이제 미수 배당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invested equity adjustment for other comprehensive income. 그래서 자, OCI가 변동하는 경우, OCI 변동액 곱하기 지분율만큼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당구장 표시로, 자, OCI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어드밴스랑 이제 BAER까지 다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자, invested equity adjustment for capital stock, APIC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수업 목적상으로는 해당 변동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에 아예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이제 intra-entity gains and losses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도 이제 내부 거래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수업 목적상으로는 지분법 문제가 나올 때는 내부 거래는 안 나와요. 그래서 6번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보시면 되시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었죠. 취득의 차이 상가액. 자,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건데, 자, 그거는 이제 119페이지에 그 이제 하단에 연구 있잖아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자, 거기 이제 119페이지에 뭐 이제 한글로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표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표를 보시면, 자, 일단 이제 비사. 자, 여기서 비사는 invest를 말하는 거예요. 자, invest가 자, 손익 계산서상 자, 보고한 단기 순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사에 이제 뭐 손익 계산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자, 매출액이 이제 7만이라고 돼 있고, 자, 그다음 이제 매출 원가가 4만 이라고 돼 있고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요게 이제 GP죠. GP. 자, GP가 자, 3만이고. 자, 그다음 이제 오퍼레이팅 expenses. 자, 판관비가 자, 요게 이제 만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이 2만이 나오죠. 자, 요게 나오고. 자, 영업에 손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 요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뭐 2만이 된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비사가 작성한 손익 계산서. 자, 이거는 자, 비사의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니까, 자, 투자자는 자, 비사를 순자산 장부 금액에 산 게 아니고, 자, 공정가치 플러스 영업권을 주고 샀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자, 비사의 요 손익 계산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A사 입장에서 자, 재구성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이 있는데, 자, 취득의 차이 중에서, 자, 페어밸류와 북밸류, 요 차이가, 자, 인벤토리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인벤토리인데, 자, 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3,000이라는 가정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네. 지금 이제 뭘 말하냐면, 자, 페어밸류에서 북밸류 요 차이가, 자, 요게 이제 인벤토리밖에 없다는 거고, 자, 요게 지금 3,000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가정이. 그죠? 자, 요 가정이 이제 요건데. 자, 요 상황에서,
자, A사 입장에서 다시, 자, B사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구성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출액은 똑같이 7만이 맞는데, 자, 매출 원가가 4만이 맞냐는 거죠. 자, 매출 원가는, 자, 4만이 아니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페어밸류가 3천이 더 크기 때문에, 자, 매출 원가가 4만, 자, 3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페어밸류와, 자, 북밸류 차이만큼, 우리가 매출 원가를 더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자, 요게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 되죠. 요게 이제 27,000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는 만으로 동일해요. 만.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이 17,000이 되고. 자, 영업할 손익이 없으니까. 자, 요게 이제 그 단기 순익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거는, 자, P투자 회사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 예를 들어 이제 지분율이 20%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제 3,400만큼, 자,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지분법 이익을 인식할 때, 자, 매번 이렇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 P투자 회사의 어떤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재구성하는 게 이제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 구하고, 자, 어떻게 이제 구하냐면 보통, 자, 여기 있죠. 자, B사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작성된 요, 넷인컴에다가, 자, 지분율 20%로 곱하면, 자, 요게 이제 일단 4천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뒤에서 뭘 뺀다 그랬는데, 자, 그거를 이제 취득의 차이 상각비를 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지금은 이제 취득의 차이가, 자, 페어밸류에서 북밸류 차이 나는 게 인벤토리고, 자, 그게 3천이었죠? 자, 그럼 3천에 대해서 우리가 빼는데, 3천이 이제 인벤토리가 오래 팔렸다고 가정이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매출 원가로 가는 건데, 자, 그 중에서 내 지분이 20%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빼게 되면, 자, 4천에서 저 600을 빼게 되면 요게 3,400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구할 때, 자, 투자자 입장에서의 손익계산서를 재구성해가지고, 자, 거기다가 지분율 곱해서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이제 그, 비사가 공시한 재무제표 가보면, 자, 손익계산서랑 단기순이익이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지분율 곱한 다음에, 취득의 차이 상각액을 우리가 빼주면, 바로 지분법 이익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안 구하고, 이제 보통 이제 다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요. 한 줄로. 이렇게. 우리가 한 줄로 지분법 이익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1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박스 4번,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라는 건데, 자, 이 박스 4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최초 취득을 했잖아요.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P투자회사가 시간의 지마에 따라서, 자, 순자산이 변동할 거고, 자, 결국에 이제 단기 말에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그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시그를 통해서. 자, 보시면, 자, 최초 취득 금액이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곱하고, 자, 플러스, 자, 페어밸류 빼기, 북밸류, 자, 에다가 이제 지분율 곱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영업권을 이렇게 더하면, 요게, 최초 취득 금액이 된다라는 거고, 자, 이 이후에 이제 P투자회사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자, 단기순이익. 자, 그럼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으면, 자, 단기순이익에다가, 자, 지분율 곱하고, 자, 취득의 차이 상각액을 빼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벤토리 3천에다가 지분율 20% 곱한 금액, 그게 이제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자, 넷 오퍼레이팅 로스가 발생했다. P투자회사의 단기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자, 넷 오퍼레이팅 로스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분율 곱하시고 취득의 차이 상각액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P투자회사가 만약에 배당을 선언했다. 자, 배당 선언.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당 선언액 있잖아요. 배당 선언액. 자, 배당 선언액 총액에다가 지분율 곱한 만큼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시키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P투자회사의 OCI가 증가했다. OCI가 증가했다. 자, OCI가 증가한 경우에는, 자, OCI 증가액에다가, 자,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자, 우리가 이제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초 취득한 이후에, 자, P투자회사에, 자, 요런 이제 1년의 거래가 발생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다 우리가 반영하게 되면, 자, 결국 이제 단기말에, 자,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이 나오는 거죠. 투자 주식의 장부 가액. 자, 이거 이제 다 더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북밸류에서, 자, 단기 순이익 더하고, 단기 순수율주 빼고, 자, 배당 선언액 빼고, OCI 더하면, 자, 요게 이제 피투자회사의, 자, 단기말, 자,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앞에 있잖아요. 자, 지분율을 다 이제 여기다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 자, 남은 게 이게 있죠. 이게. 자, 이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주식 취득의 차이에서, 시간이 지만에 따라서 상각이 발생했다. 그럼 요거를, 주식 취득의 차이 중에서, 자, 미상각 잔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19페이지 보시면, 자, 방법 1번이 있는데, 자, 방법 1번이 결국엔 이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방법 1번이 이거고, 자, 방법 2번이 이거예요. 방법 2번.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ARCP의 수용 목적상으로는, 자,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방법 1번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자, 9장에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 2번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쿼티 메소드 섹션을 위해서라면, 이제 방법 1번만 알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9장에서, 자, 컨솔리데이션을 봐올 때는, NCI를 구하는 게 있거든요. 비지배 지분. 자, 그때 이제 방법 2번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은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자, 거기 이제 120페이지 보시면, 자, 사례가 이제 나와 있죠. 예제 1번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이제 보시면, 예제 1번 잠깐만 읽고 계세요. 칠판 좀 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예제 1번 풀어드리면, 자, on January 1st, 2x1, 자, A corp bought 20% of B corp's outstanding common stock for $50,000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A사가, 자, B사의 보통적 지분, 자, 20%를 5만 불에 샀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5만 불 이렇게 쓰는 거예요. 5만 불. 자, 5만 불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자, at that time, 자, B corp's balance sheet showed an carrying amount of net asset of $150,000. 그래서 취득의 시점에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15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자, 15만에다가 자, 지분율이 20%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을 하나 쓰게 되면 요게 이제 주식 취득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취득 금액에다가 P취득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의 지분율 곱한 금액을 빼게 되면 요게 이제 취득의 총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걸 구하면 요게 이제 2만이 나오고, 그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줄 끝에, 자, fair values and carrying amount were the same for all items except for inventory and plants, for which their fair values exceeded their carrying amount by $10,000 and $20,000 respectively. 그래서, 자, 순자산 장부 금액과, 자, 공정가치가 차이가 나는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인벤토리와 플랜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인벤토리와, 자, 플랜트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영업권도 있는 거예요, 영업권. 자, 그래서 이제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 공정가치가, 자, 장부가액보다 10,000불이 크다라고 돼 있고, 자, 플랜트는, 자, 20,000불이 크다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페어밸류에서 이제 북밸류 뺀 거. 그죠?
자, 우리는 근데 지금, 자, 지분율이 여기 보시면 이제 20%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0%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만에 20% 곱하면 요게 이제 2,000이고. 자, 그 다음 이제 2만에 20% 곱하면 4,000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취득의 총 차이를 2만으로 먼저 구해놨잖아요. 그럼 자, 여기다 이제 2만을 쓰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9대를 역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2만에서 6,000 빼면, 자, 14,000. 이렇게 우리가 이제 취득의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The plant has an remaining 5-year economic useful life, and all inventory was sold during 2x1. 그래서, 재고는 이제 모두 팔렸다. 그러면, X1년도의 상가액이, 자, 2,000.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4,000을 5로 나누면 800이 돼요. 800.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영업권이 뭐, 임페어먼트 로스가 있다. 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영업권 관련된 상가액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X1년도에 그 취득의 차이 상가액이 2,800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취득의 차이를 분석을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마지막 줄. 자, Bcorp reported net income of $80,000 and paid on $15,000 cash dividend during 2x1. 그래서, 자, X1년도의 당기 순이익이 8만이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15,000불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그 밑에 1번 보시면, 취득의 차이는, 자, 5만불에서, 15만불에 20% 곱한 거에 빼면, 요게 이제 2만이 나오죠. 이렇게 2만. 요게 이제 1번이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 취득의 차이 구성 내역을 보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과, 자, 유형자산과, 자, 영업권이 2,000, 4,000, 14,000.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Waterman should Acorp report in its income statement from its investment in Bcorp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st, 2x1. 그래서, 자, X1년도에, 자,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건데, 자, 지분법 이익은, 자, P투자회사의, 자, 당기순이익이 8만이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지분율 20% 곱하고, 자, 그 다음에 취득의 차이 상가액. 여기 보시면 2,800이잖아요. 그죠? 자, 2,800을 이렇게 빼게 되면, 자, 요게 이제 13,200이 된다. 요게 이제 지분법 이익. 3번의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자, Waterman should Acorp report in its December 31st, 2x1 balance sheet. 자, as investment in Bcorp. 그래서, 자,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X1년 말에, 자,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냐라는 건데,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5번부터, 자, 회계 처리부터 이제 쭉 해보면,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 주식을 취득을, 자, 5만불 했죠. 자, 그럼 캐시가, 자, 5만불 나가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인베스트먼트로, 자, 5만불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에서, 자, 지분법 이익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자, 13,200만큼,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인컴, 13,200에,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5만. 5만이 아니고, 13,200. 이렇게, 지분법 이익만큼,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늘려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보시면, 자, 현금 배당이 이제 15,000이 있는데, 자, 15,000에서, 자, 20% 곱한 금액. 자, 이것만큼, 3,000만큼 우리가, 자, 배당 받잖아요? 자, 배당을 받았으니까, 자, 캐시가 들어오겠죠? 자, 캐시가 3,000이 들어오는데, 자, P투자회사가 배당을 선언하게 되면,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시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 자, 단기 말에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5만에서 13,200 더하고, 3,000 빼면 요게 이제 6,200이 나오는데, 6,200. 그죠? 자, 요게 이제 방법 1번이었고, 자, 방법 2번으로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최초 취득 시점에,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15만이었고,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당기순이익이 8만이 있었고요. 8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배당이 15,000 있었죠. 그럼 빼기 15,00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 말에,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지분율 20% 곱하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의 차이, 중에서, 자, 미상각 잔액. 전체 취득의 차이가, 자, 2만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2만이었는데, 자, 2,800을 단기에 이렇게 상각을 했죠. 이제 미상각 잔액이 17,200이 나온다.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똑같이 6,200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취득의 차이를,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방금 배웠던 그 그림을 그려보면, 자, 기업 가치가 있고, 자, B투자 회사의 순자산, 뭐 공정가치가 있고, 자, 장부가액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취득의 시점에, 자, P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장부금이 15만이고, 자, 그 다음 이제 페어밸류 같은 경우에는, 자, 인벤토리와 플랜트가 12,000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15만에서 3만을 더하면 얘가 18만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나는 이제 지분율 20%를, 자, 5만 주고 샀으니까 요게 이제 5만이 되는 거고, 한 요즘 쓸게 5만. 자, 그리고 이제 지분율이 20%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20%를 딱 곱하게 되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금액이 이제 36,000이 나오고, 자, 요 금액이 3만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전체 취득의 차이가, 자, 2만인데, 자, 2만이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라는 거죠. 자, 14,000. 자,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준 거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14,000이고, 그죠? 요게 이제 영업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6,000과 3만의 차이. 자, 요게 이제, 6,000인데, 자, 요게 이제 페어밸류와 북밸류의 차이였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인벤토리가 2,000이 있고, 플랜트가 4,000이 있다. 그래서, 인벤토리가, 자, 2,000이 있고, 자, 플랜트가 4,000이 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요 그림을, 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이제 포맷은 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시절부터 쓰던 거라서 뭐 여러분들이 요 포맷을 사용해도 되고 뭐 다른 포맷을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1교시는 여기까지 이제 예제 1번까지 풀었고 잠시 쉬었다가 예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